안녕하십니까. 수산강국 코리아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공동으로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64억 원 늘린 4조 3,02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를 만나 직접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국에 계신 수산관계 종사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에 종사하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수산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산업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식량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식량 자급률은 23%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3끼 중에서 2끼 이상을 수입산을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식량 부족의 가장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수산업이고, 수산업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성장과 또 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분야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산이 어렵습니다만은, 수산인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우리가 미래에 인류가 부딪힐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전라남도가 차지하는 세력이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 상반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한 60% 되죠. 네. 1년 중 전부 합치면은 또 그러니까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평균 한 60%를 전라남도가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주력하는 정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정책이 있나요? 가장 크게 먼저는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끼리 규모화하고 기업화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규모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IT하고 융합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은 내가 혼자 이렇게 내가 양식한다든가 잡으러 가거나 혼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갖고 있는 분들도 배를 큰 배를 갖고, 양식하시는 분들도 좀 크게 해서, 근데 크게 하려면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은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네네. 근데 IT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온이 어떠고 먹이는 잘 먹고 있는가? 잘 관찰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관찰을 하거나 집에서 관찰하면서 그렇게 해서 대규모화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하고 유통하는, 또 먹기 좋게 또 이렇게 가공하는 방법도 그냥 포장해서 떠나서 먹기 좋게 아예 딱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대한민국 수산업은 갖춰가야 된다. 무엇보다 어업인의 자생력이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세계 시장을 보고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략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그 길이 지금 예를 들면 양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대다수가 그러죠. 어촌계로 양식 면허는 나가는데 어촌계에 살고 있는 어민들 수대로 다 나눠서 양식을 하죠. 네. 이것은 절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출발을 어촌계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의 회사를 만들자,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야 규모화 기업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길을 가자고 지금 저는 하는 것이고, 일부는 그 길에 가는데 동의를 하시는데, 이게 관행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 어민들이 그 가기를 대단히 주저하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지 않으면은, 네, 다른 나라 수산업, 수산 정책에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계형 어업인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업형 수산업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생계형 어업인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업화를 할 경우에 규모화하자. 영세어민이 그걸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삼농 정책을 해야 된다고, 농업을 수산에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삼어 정책을 해야 된다고. 삼어 정책. 하나는 이제 어업 자체를 살리는 것인데 아까 규모화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간단해요. 어업인들이 조금 서로 신뢰를 하면은, 자, 우리 어촌계별로, 어촌계가 우리가 40명인데 40명이 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냥 하지 말고 회사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걸 정부는 뒷받침해 주자. 우리 도도 그런 걸 뒷받침해 줍니다. 아주 저리 융자로.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그분들이 모이면은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더, 그러니까 업을 잡을 때뿐만 아니고 그것을 가공을 하는 순간에도 또 일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하면은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죠. 예, 그래서 업을 더, 그러니까 선진화하려면은 결국은 기업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지금부터 어업인 스스로가 가자. 그래서 수산업 쪽에 바로 그런 방향이 있고,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촌입니다. 어촌을 잘 가꾸자, 좀 아름답게 가꾸자. 그래서 그 마을을 바꾸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이제 우리 행복마을이라 해가지고 한옥도 짓고 다른 집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마을을 누가 봐도 아, 저 마을에서 나도 집 하나 짓고 살자. 이런 생각이 들도록 아름답게 어촌을 가꾸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민들에 관한 겁니다. 아, 우리 어민들, 수산인들이 사시는 모습이 이제 농촌이나 어촌 얘기를 했지만은 그분들의 문화와 복지가 뭐냐. 그래서 그런 지역에 문화적인 혜택이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또 그 다음에 복지가 어떤 복지가 있는가.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어민들의 삶의 질, 문제를 함께 접근해야 된다. 어민이 소득이 되고 살고 싶은 어촌을 형성하면서 그리고 행복한, 어민들이 행복한 그런 업 분야를 함께 고민한다 하면은 업이 절대 후퇴해서도 안 되지만은 후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세계 각국과 FTA가 추진되면 우리 어업인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는 공산품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공산품에서 경쟁력을, 이 시장이 열려가지고 많이 팔리는 만큼 세금을 우리는 더 걷자. 또 자연히 걷어질 겁니다. 그러면 걷어진 만큼을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에 써야 된다. 농어촌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부가 강력히 시행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또 수동적으로만 그렇게 보상하는 식으로 농어촌에 지원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아예 이참에 농업과 어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 가자. 그것이 기업화의 길입니다. 규모화의 길이고. 그거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그러니까 어업과 어촌과 어민들을 행복하게 한다 하면은 그 생업으로서 수산업을 포기할 사람이 없죠. 네, 적조 현상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일본 방사능 오염 사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의 수산물을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금지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이 불안감은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 나는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만하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제 먹으면서 캠페인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 수입 수산물이 섞여 있는지 누가 아느냐. 이게 또 우리 국민들 불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최소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고 또 수입하는 농산물 중에서, 아니 수산물 중에서도 일본에서 오는 것들은 정부가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뭐 기준치 이하다. 하지만 기준치 이하를 하루에 3끼 먹어보세요.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기준을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는 단호하게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이렇게 줄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가 생산하고 있는 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더 안전하게 생산하도록 책임을 지고 우리 수산인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전국에 계신 수산관계 종사자분들께 격려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업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우리 식량 문제에 대해서 사실 농림식품부나 해양수산부나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 전체가 이거에 대한 위기감, 또 정부에서도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적다 보니까 항상 무슨 보조해 줘야 된다, 이런 인식을 정부나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는 우리 관리들은 다들 항상 위축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저는 당당하게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여기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많은 지혜를 그렇게 내도록 저는 기대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른 부에서 뭐 너는 맨날 뭐 보조금이나 주고 하는 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래 산업으로서 수산업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 당당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